네. 다음 키워드 공범입니다. 공범. 무슨 얘기인가? 기사 보겠습니다. 불법 자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집과 후원 조직이 압수수색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토요일 오전에 귀국 닷새 만이었었죠. 예상보다 좀 빠르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뭐 특별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들 개별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변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직은 뭐 방침이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자택 그리고 뭐 후원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뭐 예상이 됐었던 바긴 합니다. 그런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상보다는 좀 빨랐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서 네. 주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뭐 조사가 마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빨리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특징은 이제 긴급성, 비밀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사를 하면서 나중에 압수수색을 하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 회계 담당자가 뭐 파리를 갔다 왔다 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시나 묵인을 한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9,400만 원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현재 오픈된 거. 돈 뿌리는 것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압수수색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네.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예요. 네. 이게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회계 담당 책임자하고 또 그 2021년도에 경선 책임자가 겹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기부금 자체가 네.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굉장히 급증을 했고 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압수수색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더 큰 금액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송 전 대표의 이제 녹취 파일이 있을 거고 이제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압수수색 결과물에 따라서는 이걸 더욱더 보강하는 그러한 증거를 이제 검찰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전 의원님. 네. 검찰이 현재 쥔 게 없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검찰이지만 법원이 발부했다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그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네. 부원장 압수수색 법원에서 발부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냄새만 맡고 법원에 갈수 압수수색 있는 게 아니다, 해주세요. 압수수색이. 공범으로 지금 적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그런데 판사가 뭐 냄새만 맡고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압수수색의 필요성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에도 뭐 연기료용도 많이 처리했더라. 이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돈이다. 그 9,400만 원,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관여한 네. 9,400만 원이 아니라 연기료용도 많이 처리했던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는 다른 돈을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 관여하고 있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다른 용도 이 당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지 않냐. 아니겠느냐. 네. 의혹이죠. 예, 그런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스스로 귀국해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칼은 결국은 이 돈봉투 사건의 칼은 최종적인 칼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라죠. 이런 분이 총책이었다 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한 걸 국민들이 안 믿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수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될 때 국민들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그 녹취록 내용과 상황이 네. 100% 맞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좀 반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을 자꾸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토요일 날 그렇게 일찍 했을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정근 씨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네. 4월 28일 날 검사와 또 그 언론 보도한 JTBC 기자분들을 형사 고소한, 네. 고발한 그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요. 음. 그 1,500시간에 이르는 네. 하루에 8시간 들어도 6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녹음 파일을 네.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한 것은 그러면 검사밖에 없지 않느냐, 검찰 조직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고발을 4월 30일 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날 관련된 사람을 수사하다가 검찰에서 돌려보내고 우리 긴급 회의가 잡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긴급 회의를 하고 나서 네. 처음 나온 게 5월 1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예, 그것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정철승 변호사가 또 언론인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수사를 하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네. 또 국면을 또 좀 전환시키고 그러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좀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속도를 더 일부러 내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검찰 송영길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 영장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 영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범이다.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돈봉투 사건에 다 같은 함께한 범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를 좀 볼까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조성 그리고 살포 연루 의혹은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캠프 관계자한테 주는 과정에서 돈이 가는 과정에서 가운데 뭐가 있느냐.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있더라.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소 기부금 수입이 2천, 6천, 1,200, 6천 쭉 해서 1억이 넘습니다. 1억 한 6천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일단 돈봉투 이 사건 관련해 이 의혹 관련해서는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오간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기부금 자체는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9,400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송 전 대표가 뭔가 직접적으로 했을 거다. 뭐 직접 지시도 하고 뭔가 돈도 건넸을 거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 이유,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녹취록에 살짝 나와 있죠. 그 녹취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많이 했더라고. 뭐 이땡땡 얘기까지 하면서 그 얘기하는 지금 녹취가 있습니다. 지금 그 녹취가 이장관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 쪽을 통해서 흘러나온 게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변호인 쪽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건 검찰이 흘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뭔가 확실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송 직접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기령이 직접 많이 뭐 준비를 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9,400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건은 아까 나왔죠.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은 이번 수사의 최종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다 많이들 아부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심정 이해가 돼요. 뭐 큰 그릇이니 뭐 김민석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물력이 없다느니 뭐 물력?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송영길 대표가 한마디 할까봐 불안하겠죠. 직접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줬다. 이게 간접적으로 나가면 그건 무조건 낙천 아닙니까? 사실상 뭐 공천은 못 해줘도 낙천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송 전 대표가. 그러니까 송 전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권은 없지만 낙천권은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나친 예단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민주당은 오히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의 직접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사의 판이나 사이즈가 네. 민주당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아마 소용돌이칠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자체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쇄신의 논의들이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상대당에 대한 예당이나 약간 조소일 수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네, 하태경 의원 말이 전혀 황당무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사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제 추적하고 압수수색하고 네. 또 참고인 진술 듣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몇 명이 10명이나 20명이나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어도 뭐 10명 이상은 지금 녹취를 보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10명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송영길이랄지 관련된 사람의 입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